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9과 약속의 땅 입성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볼을 울렸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그 범죄로 인해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는 일을 초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을 아간이 가졌습니다. 이게 아간의 범죄요 실패의 원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간을 신문을 합니다. 이때 아간의 자백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행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족과 사회 공동체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점령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나안 점령의 시간은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뒤 공간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왼편의 지도가 이제는 눈에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빗금을 치는 이분이 지중해 혹은 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에 흐르는 이 강이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 즉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31개의 성을 점령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의 31개 성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와, 헤벨, 아벡, 랏사돈, 마돈, 핫솔, 시므론, 악삽, 다낙, 머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이렇게 31개 성읍을 점령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리고 갈렙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분배 원칙을 세워 두셨습니다. 이 제비 뽑기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이었습니다. 땅의 제비 뽑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민수기 26장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민수기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했지요. 그 2차 인구 조사를 근거로 해서 분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의하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뒤로 쭉 넘어가서 에스겔 48장 29절에도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일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롯 유다로 인해서 결원이 된 12제자의 수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울 때도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mattia를 그 사도들 수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특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선출을 한다든지 땅을 분배한다든지 이 모든 내용에는 앞에서 읽어드린 잠언 16장 33절의 이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들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내용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제1세대 중에 생존해 있었던 갈렙이란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두 사람을 함께 이야기를 하지요. 갈렙의 선택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세 갈렙의 용기는 이랬습니다.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던 그는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하는 이 40세 갈렙의 용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청년 갈렙의 나이도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의 갈렙 노년이지만 그의 용기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헤브론인데 이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위대한 용기의 사람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과거에 갈렙이 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모세에게 보고했던 내용,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회자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의 내용을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편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15장에서 17장에는 유다,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8장에서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요. 20장에서 21장은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내용 13장에서 21장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과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선봉대로 서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해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내용. 이렇게 가나안 땅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정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4장 나라 얘기를 다시 한번 다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전 몇 과를 통해서 제4장 나라와 제국의 대립 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의 나라가 제4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제4장 나라의 시스템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12지파를 위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셨고, 결국은 모든 제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위한 땅의 분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제비 뽑기에 의했고요. 그리고 지파별 인구 수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과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48개 성읍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성읍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전역에 48개 성읍을 흩어서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역할은 율법 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을 관리를
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 혹은 돌보아 주었던, 어떻게 보면은 지역 보건소의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3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5대 제사와 3대 명절과 3대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고, 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1500년을 이어가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내용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에 특히 이 국가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게 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 완수 내용, 자손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삭과 그리고 그 후손들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 과정,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자손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성취는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의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마지막 부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부탁했던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하는 그 부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가나안 땅의 이 모든 분배 문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9과 약속의 땅 입성,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롬.